생존 자료 분석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사실 임상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병원처럼 팔로업 잘 되는 병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이 환자 대적은 로지스틱을 써야 되는 거는 대상 셀렉션 하는데 볼머리를 썩어요, 사실. 대조군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게 어려운데 이 생존 자료 분석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선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넘어갑시다. 뭐 생존 자료 분석은 서바이벌 데이터 아날리시스. 원래 이게 군에서 개발된 방법이에요. 무기 만들고 무기의 2차 대전 때인가 1차 대전 때 무기의 수명을 몇 년 가다가 얘가 폐기되느냐 그거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기법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보험 회사에서 뭐 잘 쓰다가 의학에 와서 지금 우리 임상시험에서 아주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 변수는 아주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통계 방법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종속 변수가 2개예요. 네. 근데 뭐냐면 한 놈은 서바이벌식이에요. 살았다 죽었다. 그죠? 생존 자료에서는 관심이 살았다 죽었다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관심이 끝나지 않아. 동시에 얼마만큼 살았느냐, 얼마만큼 살다가 죽었느냐예요. 그 생존 기간. 이 서바이벌에서는 failure라는 말을 씁니다. 관찰이 실패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failure time이라고 그래요. 생존 자료는 2가지 변수가 종속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통계 방법을 써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도 못 써먹어요, 여기서는. 개념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생존 여부와 생존 기간의 2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의 불가피한 특징은 센소링이라는 게 일어나. 센소링. 그죠? 센소링 뭐죠? 관찰을 쭉 팔로우, 롱기튜드널이니까 팔로우 들어가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병이 재발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옵서베이션으로부터 탈락돼 버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페일러죠. 옵서베이션은 페일러인데 어떤 질병이 발생돼서 페일되는 거를 우리는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팔로우 로스가 돼버립니다. 이게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여러 번 분석해 줬는데 남의 거 이거 없이 갖고 오는 데이터도 있어. 그러면 갖다 버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반드시 발생돼. 그거를 센서드 케이스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사망이 되면은 딱 미안하지만 통계 입장에서는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연구 종료하는 시점까지 살아있어. 센서링이. 혹은 중간에 어디서부터 사라졌어. 소식 불명됐어. 이 센서링이. 이런 센서드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확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응? 통계 분석 방법이 뭐 케플라마이어, 뭐 라이프 테이블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건 전부 요 센서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 종료 시점이에요. 그거 해봤어요? 해봤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케이스로 모아 그래가지고 뭐 레지던트한테 연구원한테 갖고 와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시점을 연구자가 여러분이 정하죠. 근데 어떻게 정해 이거? 지 맘대로 정하죠. 지 맘대로 정하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긴 해요. 근데 원칙은 교과서적인 원칙은 생존의 엔트리나 또 생존율이나 뭐 이런 것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시점으로 종료해라. 그 터미네이션 오브 더 스타디는 이제 그게 그 시점을 잡는 거는 그 원칙은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뭐 사실 연구자밖에 몰라요. 교과서적인 얘기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생존 자료도 3가지 분석법을 써요. 하나는 뭐 생존율, 누적 생존율, cumulative survival, survival rate를 쭉 계산하는 survival curve라고 그러죠, 보통. 5년 후 생존율 뭐 이런 거. 그게 2가지 방법이 있죠. 라이프 테이블, 프로덕트 리미트 방법. 그게 액츄얼리 케플라마이어가 이제 2번째 방법이죠. 이 2가지 방법은 뭐 그냥 책에 써놨으니까 보시는데
라이프 테이블은 우리 말 그대로 생명표법이에요. 생명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요. 액추어리얼 메소드라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샘플이 클 때 주로 쓰이고 실제로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프로덕트 리밋을 보면 샘플 사이즈가 50 이하로 이렇게 작을 때 임상에서 희귀한 질환 환자들을 팔로우업해 들어갈 때는 캐플란마이어를 많이 써요. 방법은 뒤에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뭐 심플해요.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방법은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 치료군 A, 치료군 B, 팩터 포지티브, 팩터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의 생존 곡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두 가지 생존 곡선 간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따져줘야 되죠. 예, 이건 유니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 단변수 분석이죠. 그럴 때 쓰이는 방법이 로그랭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웰컥슨 테스트, LR 테스트, 여기 LR이 또 나오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놈이기 때문에 쓰고 콕스만텔 테스트 뭐 이런 방법들을 써요.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두 개의 생존 곡선 간의 차이를 봤는데 그중에서 이런 차이를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 세 번째 의문이겠죠. 네. 그 어떻게? 멀티 모델을 돌려야죠. 근데 그 멀티 모델은 똑같아요.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만드는 거는 똑같이 예술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원칙이 다 적용돼. 미싱도 없어야 되고 뭐 모델 베스트 핏 찾아야 되고 뭐 이거 똑같은 작업을 들어가. 단지 모델만 달라. 왜? Y 값이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생존 여부와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놈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갖다 써도 다 틀려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 여기 있는 파라미터, 와이블, 뭐 엑스포넨셜 이런 것도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콕스죠, 그죠? 콕스의 프로포셔널 헤이전 모델, pH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이게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많이 쓰고 리니어 로지스틱 조금 먼저 배웠던 이런 것도 써요. 용도에 따라 쓰긴 쓰는데 이제 생명표법 계산하는 거 넘어갑시다. 프로덕트 리미트 캐플란 마이어 넘어갑니다. 누적 생존율 계산해라 뭐 해보세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라이프 테스트 뭐 이렇게 해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다 계산해줘요.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은 요거 갖다 쓰는 거예요. 0.85, 0.85 이런 거 갖다 쓰면은 우리 생존율이에요. 케플란 마이어 이건 뭐 라이프 테이블로 한 거고 케플란 마이어로 하면은 0.85, 0.70 요게 1년 생존, 2년 생존 뭐 이렇게 픽업해서 쓰시면 돼요. 논문에다가 여기 친절하게 저 뭐냐 표준 편차도 있죠. 유효 관찰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두 곡선 비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로그랭크, 웰컥슨, LR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엑스포넨셜일 때 LR이 훨씬 좋다, 파워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후생전 곡수 비교, 세스 가지고 풀어보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림은 세스도 다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방사선 단독 치료군이 그룹 1이고 화학요법 케모하고 같이 컴바인한 그룹하고 했더니 이게 떨어지는 이게 다르지. 떨어지는 패턴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쓰는 용어가 risk of dying입니다. 사망 확률, 사망 곡선이에요. 두 군 간의 사망 곡선이 다른 거예요. 누구나 이게 계산하는 게 그렇거든요. 1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요이 땅 했는데 미안해 일본말 썼어. 했는데 죽어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죽어가는 패턴이 과연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는 게 서바이벌 데이터 아날리시스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군간의 차이가 있는가도 보고 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LLS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왜 리니어하냐 리니어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인데 나중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행정 곡선의 비교 뭐 세스 가지고 하면은 로그랭크, 윌컥슨, 뭐 p-밸류 이렇게 다 나오죠. 쓰시면 돼요. 라벨량 분석, 콕스 모델이죠. 콕스 모델은 이거 실제 우리가 2005년에 페이퍼 썼던 건데 유방암 환자의 서바이벌을 이제 우리 병원에 노동 유방외과 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떤 지노타입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바이벌십이 달라지느냐 뭐 이런 걸 보는데 ER 포지티브냐 ER 네거티브냐에 따라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럴 때 요런 식의 그 서바이벌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변수가 이 리셉터가 혹은 SALT121이라고 하는 지노타입이 유방암 서바이벌을 떨어뜨리는데 관여하느냐, 뭐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콕스 모델을 돌려야 되죠. 이 콕스 모델이에요. 콕스 pH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한두 가지는, 이게 헤이자드 모델이에요. 헤이자드, 그죠? 헤이자드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헤이자드인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에피데미올로지 얘기했던 레이트예요. 순간 속도예요. 어떤 람다로 표시하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리스크 오브 다잉이죠. 그죠? 그 다잉 속도에 force of 다잉이 얼마만큼 이군에 비해서 저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그 헤이자드를 가지고 보는 방법인데, 그 앞에 프로포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assumption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계 방법에는 assumption이 뭐가 있냐면은, 두 분 간의 차이가 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두 분 간의 차이가 프로포션이에요. 그는 파랄렐하게 나온다는 뜻이 파랄렐. 그러니까 우리 리그레션 때 평균치 같아야 되고 분산도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가정 똑같이, 폭스의 프로포셔널 헤이저드 모델에서의 아주 중요한 어썸션 중에 하나는 두 곡선이 파랄렐해야 돼. 파랄렐하지 않고 벌어지거나 크로스되거나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은 있어도 통계 유의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분석할 때는 단변수 분석이 중요해요.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크로스 이전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후에 분석하고, 또 뭐 크로스가 되면은 직선이 아니죠. 파랄렐하지 않잖아. 그죠? 파랄렐하게 또 만들어줘. 어떻게?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익스포네이션 뭐 이런 거 해줘가지고. 요런 다별 좀 다각도의 어프로치를 하면은 또 데이터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람다 t, 람다 제로 t, 뭐 엑스포넨셜 어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다 일반 공식인데, 이런 공식만 다르지, y값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이 접근하는 방법, 베타 1, 베타 2, x1, x2, x3 이건 똑같아요. 멀티 모델에서 쓰이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저기 아침에 나한테 새벽에 카톡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오히려 참 좋은데, 아침에 누가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요런 데이터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는 이게 서바이벌 데이터예요. 생존 분석. 크게 보이나? 되네.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프로그램 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콕스 pH거든요. 콕스 프로포셔널 헤이즈. 이제는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트 결과나 무슨 거나. 폭스 프로포셔널 여기 보면 포뮬라 이퀄 서바이벌 추적된 개월 콤마 생존 유무. 제가 거짓말 안 하죠? 네. 콕스 모델의 기본 Y 변수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 얼마까지 살았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 그놈은 아마도 뭐 CTP, 멜트, AFT 이런 독립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다별량 분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97명이 있었네. 그리고 넘버 오브 이벤트란 말이 뭐냐면 페일리어가 일어난 숫자예요. 그 사망이 21명이 있었어. 그런 뜻입니다. 그 사망이 21명 있는 걸 가지고 쭉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다별량 분석으로 한 결과죠.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변수의 종류고 코에피션트가 베타 값입니다. 베타. 그 놈을 엑스포넨시에이트 해줘서 이놈도 몇 배 이런 식으로 바꿨고, 스탠다드 에러 만들어줬고, 그거에 따른 G값. 이게 보통은 이게 말트들이에요. 말트 스태티스틱인데, 이거는 카이스케에 안 걸고 이렇게 정기분포에 갖다 걸은 거거든. 상관없어요. 한 50명 넘고 90명쯤 되면은 that's fine.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석은 아마 p-밸류 가지고 보니까 0.01이잖아. 그래서 아마 요 변수가 알파 피터인가 보죠. 그다음에 요 변수가 TAC라는 거에 두 가지 변수가 유의하게 작용한다. 이 둘 간의 생존 곡선의 차이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제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이 3.34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팩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빌리 루빈 알파피토네. 알파피토를 어떻게 코딩했는지는 난 몰라요. 근데 알파피토를 0일 코딩했으면은 0이란 리스크를 가진 사람이 왜 생존 곡선에 비해서 1이란 팩터를 가진 사람의 생존 곡선이 3.34배 빠르다. 그 리스크 오브 다잉이에요. 죽어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그 해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잘 근사하게 해석하시고 나가시면 되고, 요 밑에는 지금 엑스포넨시에이트 해준 거는 전부 이제 몇 배 이렇게 컨버트 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실내 구간도를 이렇게 계산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쉽게 서바이벌 데이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좋은 요 밑에 있는 것들 보세요. 라이컬 레이셔 테스트, 말트 스코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요게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두 군 간의 비교를 몇 가지 이렇게 해주고 저자 마음대로 골라 쓰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잠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쭉 뭐 그동안에 강의를 해서도 재밌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이제 못했고, 마지막 진짜 주마관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 거는 바벨령은 다 끄고 표본수인데요. 표본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표본수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디터미너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근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샘플 사이즈 디터미네이션은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석하실 건데요? 난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답이에요. 디자인이 뭔데요? 상점 분석이에요. 디자인이 뭔데요? 뭐 로지스틱 걸어야 될 거예요. 뭐 디자인 뭐 T-테스트 할 거예요. 그 디자인을 연구자가 갖고 있는 그거를 디자인을 보여주고 그걸 나중에 통계 분석을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거꾸로 공식을 컨버트 해주는 게 샘플 사이즈 디터미네이션이에요. 전부. 뭐 예를 하나만 들어 이거 예전에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게 보면은 뭘 제가 해줄 거 아무것도 없고 연구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파에라 베타에라 파워는 얼마로 할까요? 이러면 이건 전문적인 얘기라면 어렵겠지만 보통 알파에라 뭐 0.05, 보통 이 경우에 베타에라는 0.2 정도 이렇게 써요. 넉넉하게 쓰는 거거든. 그렇다 치고 파워, 그죠? 얼마만큼 1-베타를 파워 오브 더 스타디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파워풀한 스타디를 하고 싶으냐 뭐 이런 거를 사전에 결정을 연구자하고 통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되느냐 하면 그걸로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상되는 차이를 얼마나 알고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GLP-1 뭐 이니비터 아고니스트를 쓰겠다. 그럼 이걸 쓰면은 그렇지 안 쓴 그룹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당신이 연구를 한다면은 뭐 패스팅 블러드 슈가의 차이가 얼마가 될 거로 아세요? 10쯤 나요? 15? 20? 그 숫자를 주셔야 돼요. 그 숫자 주지 않으면은 통계하는 전문가들은 샘플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측정의 신뢰도. 측정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뭐, 뭐냐, FBS를 측정한다고 하면 FBS 측정 값은 그 아주 뭐,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적어요. 그게 크면 클수록 샘플은 커져요. 그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프리사이즈한 테크닉이다 그러면은 조금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팔로우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도중에 팔로우업 로스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통계학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단지 그런 얘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컨파운더 혹시 있지 않겠어요? 담배 피는 거, 뭐 BMI 뭐 이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점점 숫자를 넉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게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G 테스트, T 테스트, 쉽게 상관계수 뭐 이거 다 배웠잖아 우리.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일반적인 과정.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정의하자. 그다음에 단축이냐 양축이냐는 여러분들하고 얘기 안 했는데 단축이면 샘플이 조금 적고 뭐 양축이면 좀 많아지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가설상의 독립변수 척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통계 방법을 정해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다음에 예상되는 차이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정하고. 측정의 신뢰도도 이게 뭐 제대로 아직 셋업이 안 돼서 뭐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알파 베타 파워를 정하고 공식에 따라서 그저 집어넣어주면은 숫자가 나와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얘기 T 테스트. 천식에서 무슨 A란 약물, B란 약물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럴 때 아, 나는 두 치료군 간의 FEV1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연구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은 알파 0.05에 파워 0.8 그러니까는 뭐 저걸로 0.2죠. 우리 베타 값으로는 베타는 그랬을 때 각 집단에 얼마나 필요할까? 어떻게 해요? 쭉쭉 치료 종류, 이분성, 연속 변수, D가 0.2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비해서 0.2 표준 편차는 뭐 측정 FEV1은 뭐 괜찮은가 봐. 한 1 정도 나온다고 치고 알파 0.05, 베타 0.2 G값 이렇게 계산되면은 어떻게 되죠?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공식은 특별한 공식이 아니라 G1, G2 우리 저 T-테스트 공식을 컨버트한 거예요. n에 관해서 푼 거예요. 풀어보세요. 예. 앞에 앞으로 가서 T-테스트 공식을 n에 관해서 다시 거꾸로 풀면 이런 공식이 돼요. 이런 공식이 되고 하면 여기 392명 즉 한 군에 최소한에 필요한 표본수는 392명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784명의 대상이 만들어질 테고 이렇다면은 당신 말대로 FEV1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평균이 뭐 2.0이고 뭐 표준 편차가 1 정도 되는 사실이 맞다면은 당신은 유의한 결과를 얻을 것이요. 이게 유효 표본수 산정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책에 전부 써놓은 것들은 전부 T-테스트일 때, 상관 분석일 때 공식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 별로 얘기할 거 많지 않아요. 뭐 분열 우리 뭐 P1, P2 두 군간에 분열로 나왔을 때 뭐 공식 뒤집어 놓은 거고 다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RD인 경우, 뭐 RR인 경우, 치료 효과가 같음을 증명하려는 경우 뭐 이렇게 식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설명을 생존 여부도 가능해요. 생존 서바이벌 데이터인 경우에도 세타 예상되는 서바이벌의 차이 B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걸 뭐 1.5배 정도 생존 기간이 1.5배 정도 는다 단축된다 그런 숫자를 주면은 그런 가지고 쭉쭉쭉 계산을 하면은 되게 한 F 테스트 가지고 하는 거의 경우는 F 한 105명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생존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끝인 것 같은데 똑같이 여러 가지 숙제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안 한 게 뭐냐면은 비모수인데 비모수도 이왕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비모수 검정 방법인데 이게 우리 북클렛에 두 번째 거에 저 끝에 있어요. non parametric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제 뭐 이런 변수 변환 얘기 했잖아요. 뭐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가정에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 이건 지난번에 우리 잠깐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바로 지금 어떤 경우에 쓰냐 하는 걸 여기 적어 놓은 건데 첫 번째는 아무리 해도 이게 정규 분포를 안 따라. 왜? 뭐 바이모달 하든지 무슨 뭐 분포가 한쪽으로 쫙 치우쳐야 되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도 정규 분포 모양이 안 나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무슨 뭐 T-테스트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작아, 샘플이. 아무리 해도 1년에 5명밖에 못 구하겠어. 비교 집단까지 한 10명. 그럼 전부 뭐 F테스트, T테스트 뭐 해도 뭐라 그래? 기대치가 5 이하면은 뭐 인밸리드하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막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모아가고 있어, 데이터를. 모아가다 보니까는 한 지금 8명 모았어. 야, 8명 모았는데 차이가 날까? 나면은 조금 더 하고 한 15명 모았어. 이렇게 빨리 분석해보고 싶을 때. 샘플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혹은 순위척도 이럴 때는 뭔가 아무리 해도 유의성이 안 나와. 이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모수 검증법이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피셔도 일종의 비모수긴 한데 맥레마, 뭐 코크란 큐, 컬머그래프, 뭐 윌컥슨 랭크 썸, 맨 위트니, 이게 다 짝지연 자료는 뭐 윌컥슨 사인드 랭크, 아노바가 해당되는 크루스컬 발리스, 투에이 아노바가 프리드만 투에이 아노바, 뭐 이렇게 이 코릴레이션도 피어슨이 우리 배운 게 피어슨인데 스피어만 혹은 캔달, 뭐 스튜어트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통계학 교수들, 뭐 학자들은 이런 거 막 개발하고 뭐 그러고 사는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고 개발된 것 갖다 쓰고 그러면 되는데, 기본 원칙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좀 표로 써머리 해놨으니까 보시고, 제일 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결국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샘플이 적잖아, 그죠? 샘플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몇 개 안 되는 놈들 가지고 분포를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T 테스트, T 분포, 정규 분포, 카이스겸, F 분포, 어느 것도 지금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샘플이 적든지 아니면은 명백하게 넌 레디얼리티, 정규만 안 따르니까. 그럴 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군 지금 A 5명, B군 5명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보니까 순서. 얘를 다 모아놔갖고 1, 2, 3, 4도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봐. 그러면 작은 놈에서부터 큰 놈까지 순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이잖아요. 요 순서가 얘처럼 왼쪽으로 1, 2, 3, 4등이 왼쪽으로 팍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5, 7, 8, 9, 10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있을 확률이 많잖아. 비록 파라메트릭 방법으로는 못 가지만 그런 데서 차가 난 거예요. 이 넌 파라메트릭은 전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샘플이 작으니까 또 정규분포 안 따르니까 그냥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매기는 방법이 좀 있는데, 방법 어떻게 돼? 순서를 등수를 매겨서 1, 2, 3, 4, 6등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5, 7, 8, 9, 10등 아니야. 이거 합해버려. 두 군을. 그러면은 순위의 합이 나오죠. 두 군의 순위의 합. 지금 이것도 그런 데이터인데 그 순위의 합이 121이 나와. 어떤 한 군은. 그 다음 군은 89예요. 그 랭크의 합이죠. 랭크 썸 테스트예요, 이게. 랭크를 썸메이션해서 이 121과 89가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포도 안 따라요. 그렇죠. 뭐 정규 분포도 따지도 않고 순서들이니까 뭐 안 따라. 그래서 무슨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 통계학자들이 윌컥슨 랭썸 테스트를 개발한 윌컥슨은 이런 경우에 부표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수한 실험을 해서. 그래서 부표에 갖다가 차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판정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부표를 가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조금 뒤에 가면은 아마 이거를 당연히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줘요. 윌컥슨으로 경우에 따라서 뭐 크루스컬 발리스로 해라 그러면은 클래스를 뭐를 주고 베리에이션 뭐고 n 파워 원 웨이라는 게 이제 셋에서 쓰는 용어인데, 넌 파라메트릭 원 웨이로 윌컥슨으로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은 지가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썸 스코어, 그죠? 썸 오브 스코어가 뭐죠? 랭킹의 합이에요. 53, 40, 12. 크루스컬 해봤더니 7.44, 자유도 2에서 p-밸류 0.02. 차이 있네. 어떻게? 분포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자체 데이터 내에서 있는 분포를 만들어서 보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거를
통칭되어서 distribution free method, 그죠? 분포와 상관없는 무관한 방법 혹은 non-parametric, 모수를 가정하지 않는 방법.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종종 쓰여요. 종종 쓰이고 컴퓨터도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비모수 방법이고 뭐 아까 소개한 대로 쫙 여러 개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강의를 끝내는데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연구하시는데 좀 프로모킹을 시키려고 시작을 한 거고 그 이해만 하셨어도 저는 뭐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잘 기억만 하셔도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제 주의할 점도 좀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를 해석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데 좀 거기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면은 뭐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오셔도 되고 그렇게 돼서 하시되 이제 그런 우리 지금 금년에 사실은 뭐 조금 큰 변화가 있을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R&D 자금이 아마 내년도에 좀 많이 풀릴 것 같아. 아마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도 리서치를 계속 좀 해야 될 운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대여섯 번 강의하는 걸로는 택도 없고 그래서 아마 조직적으로 좀 연구를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자기 분야에서 좀 가설도 많이 세우시고 일도 좀 만드시고 내년도에는 연구비도 좀 큰 것도 따고 네. 지금보다는 뭐 꽤 큰 형태로 바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는데 일익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이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